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나스닥이 V자 반등에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루시드 역시나 30불대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마이너스 2%가량이 깎이면서 26.97,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의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의 머리가 지금 어질어질 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루시드의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지를 않는다라는 점이고, 20%가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공매 비율이 16.7%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대략 한 16에서 한 18% 정도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여러분들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는다. 나스닥의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루시드 주주분들의 머리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3개월 동안 공매도 비율 증가를 보시면 11월부터 루시드 주가가 떨어진 것이 11월부터, 나스닥 S&P 500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11월부터, 이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지금 비율이 거의 1대1인 것이고, 이게 루시드뿐만 아니라 전기차 섹터, 성장주, 중소형주, 요런 이제 주식들은 굉장히 지금 풋옵션부터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옵션 부분에 콜이 많아지려면 아무래도 시장이 여러분들 받쳐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루시드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루시드 이제 안 좋은 뉴스들도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루시드 45빌리언의 시가총액, 이것을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어이없게도 이제는 니오랑 비교를 시키는데, 저는 참고로 자체 공장이 없는 전기차 기업은 전기차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장난감 회사다. 그렇지만 루시드가 여전히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여러분들 많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딱딱딱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케팅 자체도 이제 비밀스럽고 뭔가 애플처럼 다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조금 올라가는 거 보려면 역시나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것이 이 매출이라든가 뭐 돈을 얼마 벌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중요한 것은 딜리버리 대수, 그리고 가이던스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만 대 이제 딜리버리 시키는 거, 이거 문제 없는지, 현재 칩은 잘 구해져 있는지, 결국 가이던스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이 루시드 투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이제 보는 관점도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결국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버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루시드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량주부터 성장주, 중소형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CIV 때부터 이제 투자하신 초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를 보면 당연히 머리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런 머리가 뜨거운 것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매장을 방문을 하면 이것도 어메이징 하다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결국 루시드 주주분들은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 루시드 에어 차량이 조금 더 많이 보일 동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13F 파일링을 보시면 이제 들어오는 기관들도 보이시고 이렇게 나가는 기관들도 보이시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단 대주주 형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치고 헤지 펀드가 이제 숏 잡고 공매도 치고 뭐 이런 다양한, 지금 루시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겪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대주주 형님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엉덩이는 그 누구보다 무겁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공장은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태양열 에너지 받아서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토타입도 열심히 돌리고 있고 공장도 잘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장 진행 속도가 나름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들이 좀 올라가고 이제 외부 이런 거 빨리 판때기 같은 거 잘 붙여가지고 완성시키고 내부만 이제 깔면 여기서 또 루시드 에어가 탄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열심히 또 모터랑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회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지금 V자 반등을 안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주식이 주춤하는 것이지 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한 3만 불 사이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전기차 메인 가격대는 역시나 5만 불에서 7만 불 여기 이 가격대가 현재 전기차 시장의 메인 가격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10만 불 넘는 전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차량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고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가격대가 이 정도의 라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전기차 가격대는 5만에서 7만 불. 요 정도 가격대이고 이번 연도에 루시드 에어 7만 불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테슬라가 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최초로 OTA 업데이트, 이렇게 핸드폰처럼 차량이 업데이트되는 서비스를 보이면서 이거는 굉장한 차별점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OTA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 테슬라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계속해서 차량을 향상시키고 있고 루시드 역시나 최근에 드림 드라이브를 순차적으로 기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런 차량이 아닌 전기차는 결코 의미가 없다. 지금 차량 판매 대수 몇 개 늘어나고 조금 올라가고 결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 같은 차량이 많이 팔려야지 이런 차량의 판매 증가가 의미 있는 판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면 이제 자율주행을 빼놓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언제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랑 완전 자율주행이랑은 그냥 다른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른 기술, 여러분들 아예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 협회에서도 이제 웨이머 크루즈 오로라 아르고 AI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자율주행이지 테슬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기술이라는 점.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각자 보고 싶고 믿는 방향대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페트롤 이제 디젤 차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페트롤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렇지만 북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시대다. 이미 전기차가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루시드가 유럽 시장에서 노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르웨이에서 아우디 이트론 이렇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벤츠의 EQA, 벤츠의 EQC. 여러분들 이런 수요층을 공략하는 것이 루시드 에어의 몫입니다. 이번 연도 루시드 에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역시나 벤츠 EQS를 발라버려야 됩니다. 이 벤츠가 되었던 아우디, BMW, 럭셔리 차량을 타는 그 고객층,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포드가 이제 칩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루시드가 아직까지 생산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런 칩 부분, 요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결국 루시드 에어를 통해서 이번 연도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럭셔리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를 통해서 계속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보시면 샤오펑이 이번에 판매를 많이 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아디다. 이게 전기차 하이브리드 합쳐서 작년에 60만 대 가량을 팔았고,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지금 하이브리드 타는 사람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타는 것이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많이 생기면 결국 이 고객들 순수 전기차로 넘어올 잠재적인 고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비아디 이번 연도에 100만 대 넘게 파는 거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9만 2천 대 팔았으니까 이 페이스 그대로 간다라면 100만 대 바로 가능한 것이고,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예전에 비아디 이제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저런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 존버를 하면서 결국 엄청난 큰 열매를 지금 따먹기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좋은 기업을 고르고 이렇게 시간을 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 않나. 투자란 이런 것입니다.